자, 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아까도 댓글이 달렸었어요. 그 배터리 얘기 했나요? 저 지금 늦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지금 빨리 배터리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배터리 얘기는 뭐 제가 매번 많이 말씀을 드렸어가지고 이게 네. 맥락을 그 SK그룹에다가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네네. SK그룹의 파이낸셜 스토리에서 그 배터리 부분만 아까 싹 발란해 봤다고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이 배터리 SK그룹의 배터리를 발라내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배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산업이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익숙한 산업이 아니에요. 굉장히 저 시작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죄송, 제가 한 가지 놓쳤는데 뭐냐면 그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아까 예. 그 권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기업도 타겟이 될 수 있겠네요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미 타겟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게 신동방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탈 에듀케이션 이런 기업들이 친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체로 이런 기업들이 다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많은 뭐 2대 주주 내지는 뭐 최대 주주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타겟이 된다는 걸 경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배터리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지금 그 합산으로 보면 거의 1등 하는데 네네. 이게 3개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전 세계를 통틀어도 중국이야 이제 지네 내수로 했었고, 네. 근데 뭐 우리나라에 왜 3개나 있냐고. 그 배터리 큰 회사가. 난 좋은데. 그러니까 좋은데 아니 그 배터리를 팔 시장도 없는데 왜 굳이 배터리를 그렇게 큰 대기업 셋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가 되게 신기한 거라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우리나라에서 했던 게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 우리 맨날 불나는 ESS 있잖아요. 네네. 그 네. 태양광에다 ESS 깔아갖고 하면은 네. 그 예전에 거기다 전기를 배터리에 집어넣었다가 팔면 돈을 되게 많이 줬어요. 보조금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왜 했냐지에 대한 음모론 중에 하나가 네. 뭐 맥락이 좀 있는 얘기긴 한데, 배터리를 팔 데가 없는 걸 만들긴 했는데 전기차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발전소에다 갖다 붙여놓으면 이거는 무슨 그 미래 에너지다, 뭐 네네. 신재생 에너지다 해갖고 거기다가 이제 보조금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해가면서 이미 만들긴 만들었는데 팔 데도 없는데 네. 굳이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 네. 그러면 이게 그래서 맨날 적자지. 네, 그렇죠. 맨날 적자 보다가 이제 와서 뭐 한 작년 정도부터 조금 흑자 내나 마나 이러고 있는 게 우리나라 배터리의 현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야 배터리가 뭐 엄청나게 잘 되고 이런 거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판이 좀 벌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우리는 그걸 갖추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와 이제 대박이다. 네. 야 그동안 진짜 힘들게 손가락 빨아가면서 이거 만들었는데 네. 드디어 시장이 열렸다 그러면서 막 미국에서 유럽에서 지금 난리도 아닌 거예요. 네네. 그래서 계획을 보면은 막 1000기가 막 이렇게 돼요. 1000기가 1기가와트 뭐 자동차 하나가 한 60메가와트 이렇게 들어가요. 네네. 근데 뭐 1000기가 만든다 그러면은 이게 난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나 여기에 배터리 들어갈 거 다 아니까 네. 막 미국 정부도 만든다 그러고 유럽 정부도 만든다 그러고 막 여기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기로 다 얘기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리스크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기술적 우위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이게 그 자국 우선주의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우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기네 셀 제조회사를, 배터리 제조사를 만들고 싶은데 네. 그거를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그걸 다 줄 거냐. 네. 그렇죠. 야 우리가 지금 잘 만들어 왔고 경험도 있어. 그래서 네. 오케이 가서 공장 만들게요라고는 하는데 네. 미국이 뭐 지들 예쁘다고 얘네한테 그냥 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을 얘네가 다 먹게 다 두냐는 먹게 거예요. 둘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아니 그거를 한국 회사가 들어와서 다 먹게 둘 리가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분명히 시장 사이즈가 커지니까 네. 여기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네. 여기서 뭔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것도 맞는데 네. 진짜 이게 기술적으로 해자가 있는지가 하나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그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이즈를 엄청나게 키울 수 있는 맷집이 있냐. 네네. 그리고 셀 제조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 기업들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네 나라 기업들을 500명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500명 돌파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국 기업들을 자꾸 키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네네. 셀 제조하는 데들을, 그러니까 야 SK 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이 만들어서 와서 만드는 것도 필요해. 우리한테 배터리가 필요하니까. 네. 근데 니네 혼자 하는 건 싫어.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통 어떤 거라냐면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들어오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서 기술 쫙 빼가고 네네. 어느 정도 좀 성숙했다 그러면은 만드는 애들 쫓아내고. 그렇죠. 이게 중국 스타일의 방식인데 네네. 미국이나 유럽도 이제 그렇게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을
우리나라가 다 먹게 줄 리가 없어요. 네. 그러면 셀 제조 분야에서 이렇게 보면은 유럽 그 표 제가 그림에는 갖고 왔는데 네네. 이름을 보면은 진짜 듣보잡들이 다 하겠다고 나서 있어요. 그러니까 듣보잡이라고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네. 왜 듣보잡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은 여기가 경험이 없는 스타트업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기술이 없는 그런 애들이 아니고 네. 기술이나 이런 거 있는데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브리티시 볼트, AMT 파워, 독일의 노스볼트는 유명하죠. 네. 근데 여기도 스타트업이에요. 공장 처음 만들어 본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요? 프랑스의 ACC, 노르웨이의 프레이야, 뭐 마로우, 슬로바키아의 이노베, 뭐 이태리의 이태리볼트 들어본 적 없는 회사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배터리를 양산해 본 적이 없는 스타트업들인데 네. 이런 회사들의 계획을 토대로 유럽은 1000기가 규모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다 먹게 두지 않겠다는 게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한테 안 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SK이노베이션도 가서 공장 만든다 그러니까 한 1000억 네. 정도 지원해준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원 받으면서 할 건데 네. 분명히 이제 자기들 거를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할 거다. 네네. 자국 기업을 육성하려는 그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지금 그 왜요? 가우스님이 주식 방송은 너무 자극적이라 꺼려지는데 덜 자극적이어서 좋네요. 아닙니다. 우리 자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엄청나게 자극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자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네. 네. 그래서 이 기술적인 우위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설사 걔네들이 뛰어들더라도 네. 우리가 그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이걸 다 먹을 수 있을 것이냐,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대량 생산과 빠른 생산, 네. 이거에 대한 기술이 분명히 우리나라 셀 제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셀 제조를 쟤네가 다 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뭘 더 먹을 수 있을까? 뭐가 네. 더 기술적 혜자가 더 높을까를 봤을 때 네. 소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배터리 셀 제조를 하는데 네네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굉장히 높지만 네. 그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여기서 셀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을 네.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을 해와요. 네네. 그리고 일본에서 수입을 해와요. 네. 그러니까 첨단 분야는 좀 어려운 건 일본에서 해오고 좀 그 만만한 범용은 네, 범용, 중국에서 네네. 많이 해와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기술도 꽤 많이 높아져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영원히 안 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네네.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확보를 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이거는 캡티브 시장, 우리나라 배터리 셀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셀을 보고서 제조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는 좀 빨리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배터리 소재를 만들어 봐야 네. 안 받아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큰 돈을 써서 투자를 못 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배터리 셀이 워낙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좀 돈을 들이고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여기저기에서 돈을 끌어서 이걸 개발을 하면 여기서 받아줄 거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양극재 전구체 같은 경우에 뭐 네. 그러니까 이거 뭔지에 대한 기술 설명은 안 드릴게요. 네네. 근데 진짜 이거는 일본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할 거다. 네. 뭐 아사히, 개세인이, 도레인이 뭐 이렇게 맨날 나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일본 얘기를 네. 하면은 그 소재 분야의 최강자들. 네. 뭐 이런 데들이 하기 때문에 못 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그러니까 우리도 알죠. 야, 우리는 이미 늦었어. 네. 이거 개발해봐야 안 돼. 그러면 그냥 뭐 이제 가격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어. 네네. 그러니까 그냥 가격으로 해보려 그러면 또 중국에 치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셀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기술력 있는 제조 그 소재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셀 제조를 그 자국에서 예를 들어 합작 회사, 네. 자동차 회사가 야, 우리는 배터리 회사한테 지배받기 싫어. 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할 거야. 이런 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뭐 유럽에서는 우리가 스타트업을 육성해서 우리가 직접 만들 거야. 이런 네. 데도 있어요. 네네. 그럼 셀 제조 분야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날 건데 그렇죠. 그 소재 분야를 걔네가 바로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키포인트네요. 라는 부분에서 이게 소재가 오히려 혜자가 더 높을 수 있겠다. 기술 네. 진입장벽이 좀 높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배터리 분야는 서플라이 체인 전체가 한 번에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커지고 그런 분야가 아니고 네. 그냥 전체 서플라이 체인이 같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그럼 오케이. 이걸 뭐 기술이 있어서 소재를 만들 수 있어. 네네. 근데 얘네가 정말 스케일업을 할 수 있냐? 네. 그러니까 자그맣게 뭐 기술 좀 자그맣게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지금의 뭐 2배, 3배, 5배가 아니라 진짜 10배, 20배, 100배로 늘려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네.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이제 마음의 크기. 아 마음의 크기요? 이게 시장 사이즈를 글로벌하게 본다라는 거는 경험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 잘하고 있더라도 이걸 진짜 크게 가져가야 되고 이걸 전략을 써서 글로벌하게 경쟁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런 분야들과 그럼 또 뭐가 있지라고 했을 때 야, 전기차 충전기를 네. 지금 그 유럽에서 피포 55를 하는데 네. 60km마다 하나씩 세운대요. 네네. 그러면 정유에서 특별한 기술이 있다 그러면 정유에서 요거 하나 키우고 뭐 이런 개념인데 네네. 여기는 정유에서도 기술을 키우고 주유소도 새로 만들고 화학도 새로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커지고 있는 거라 네네. 그럼 전기차 충전기에는 뭘 하고 있을까? 네. 그러니까 이런 서플라이 체인 곳곳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네네. 전기차 충전기에서는 핵심 기술이 뭐지? 네. 뭐 이런 것들을 누가 하고 있지? 어허. 그럼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는데 이거를 쭉 모으다 보니까 일단 뭐 고성능 배터리 양극재 전구체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데가 이제 네네. 고성능 배터리 양극재 이거는 일본 애들 좀 하고 네. 우리나라 있어요. 어. 그러면 이거 뭐 인조 흑연 같은 경우도 우린 늦었다 이미. 네. 그러니까 우린 인조 흑연 포기하고 아예 실리콘으로 가자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력이 차세대 기술은 안 되니까 네네. 차차세대 차차세대를 해야 된다. 네네. 왜냐하면 차세대 따라잡다 지칠 거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은극재에서는 천연흑연, 인조흑연, 실리콘 이렇게 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인조흑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가서 우리가 미래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네네. 얘기했는데 이미 포스코 케미칼이 인조흑연의 공장을 내년부터 돌려요. 네. 그러니까 다 따라잡았다고 이것도. 그 2023년 완경으로 공장 짓고 있고 뭐 분리막 같은 경우에도 마사이케세이 뭐 이런 데들 도레이 이런 데다 한 건데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지금 세계 1위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꽤나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다 회사를 하나씩 찾아본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아 이게 SK그룹의 파이낸셜 스토리에서 배터리 라인을 쫙 뽑아내 보니까 네. 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K그룹 정도의 자본력이 있는 큰 회사, 네. 글로벌하게 경쟁을 해본 회사, 그리고 경쟁력이 각각 기술적 진입 장벽에서 현재 기준으로 세계 1위 네.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 이런 것들을 찾아본 건데 여기서 그 하나하나 그냥 쭉 나열을 해드리고 네네. 이 그림들이 다 모여서 SK그룹의 파이낸셜 스토리의 배터리 라인이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SK 머트리얼즈가 최근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는데 그렇죠. 여기서 SK 머트리얼즈는 뭘 봐야 되는 거냐면은 SK 머트리얼즈가 원래 OCI 머트리얼즈였어요. 아 그래요? 네, OCI 계열의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태양광 셀 만들 때 태양전지 태양광 하는 회사잖아요. 네, OCI 가. OCI는데. 그러니까 거기 셀 만들 때 들어가는 산업용 가스를 하는 회사예요. 네네. 그럼 거기에 NF3 분야에서 세계 1위 업체인데 이거를 SK그룹에서 OCI 머트리얼즈를 산 다음에 네. 그 태양광 셀 만들 때랑 반도체 만들 때랑 쓰는 게 좀 비슷해요. 오, 네. 뭐 순도나 이런 건 좀 차이가 있지만. 네네. 그래서 SK그룹에는 SK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회사를 데리고 와서 이런 부분 산업용 가스를 붙여가지고 여기에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굉장히 큰 회사를 만든 거예요. 아하, 네. 기업 가치를 2배, 3배를 만들어 놓은 게 SK 머트리얼즈. 네. 여기서 뭐가 있었냐면은 최근에 SK 머트리얼즈, 그러니까 SK는 이런 식의 전략들을 많이 써요. 네네. 그러니까 SK 실트론 같은 경우도 이게 실리콘 웨이퍼, 네네.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인데 얘가 원래 LG 거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LG 실트론이었는데 네. LG에는 그 캡티브 반도체 회사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SK가 실트론을 사갖고 왔는데 네. 그리고서 하이닉스하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따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했다고. 네네. 그러면 이번에 SK 머트리얼즈가 뭘 했냐면은 합작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네. 그 그룹 14라는 미국 회사입니다. 네. 여기도 좀 스타트업 기술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아 이게 그룹 14가 이름이에요? 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14번째 그룹 아니고 네. SK 머트리얼즈가 75% 지분을 가지고 네. 그룹 14가 25% 지분을 가지고 한국에다가 합작 회사를 만들었는데 네.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면 실리콘 음극재 쪽을 하는 회사예요. 아. 그러면 이 얘기인즉슨 SK 머트리얼즈의 포트폴리오는 원래 반도체 소재를 만들던 회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포트폴리오를 더한 게 SK 하이닉스 발이 아니고 SK 이노베이션 발로 하는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역할을 SK 머티리얼즈가 하게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SK그룹이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네. 그럼 이 역할은 네가 하고 이 역할은 네가 하고 이 역할은 네가 하고 이걸 이제 배정을 하는데 네네. 그러면 여기서 반도체 소재에서 음극재 소재를 누가 할 거냐? 네. SK 이노베이션이 만드는 배터리 셀에 들어갈 네. 이 차세대 음극재 소재를 누가 할 거냐? SK 머티리얼즈가 해라라고 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와서 배터리 소재가 뭐 얼마가 나오냐? 이건 안 되지. 네네. 근데 얘네는 이걸 만들 거고 확실하게 사줄 수 있는 형님이 있다는 있죠. 거지. 네. 그 포트폴리오에 SK 머티리얼즈가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그림을 좀 미리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면은 네네. SK 머티리얼즈가 그룹 14 지분 참여를 많이 했어 이전에도. 네네. 그러면서 이거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SK 그룹의 배터리 라인에 네. 소재 부분을 SK 머티리얼즈가 추가하게 되겠구나. 지금은 반도체 소재 회사인데 네. 여기에 배터리 소재를 하게 되겠구나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었다는 거지. 네. 그러면 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왜 그때 얘기해 주시지? 지금. 그게 지나고 나면 쉬운 거죠. 그러면 거기에 네. 아까 이제 소재를 받아줘야 되는 SK 이노베이션은 무슨 일을 하냐? 네. 그럼 배터리 셀을 한다라는 거는 다 알죠. 네네. 근데 지금이 한 세계 6위 정도 되는데 SK그룹이 요새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일단 2022년 내년까지 세계 3위로 일단 가겠다. 네. 지금 6인데 네. 이게 후발주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그 발표할 때 뭐 수주 얼마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100기가요? 그냥 방금 얘기해 버리더라고.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SDI보다 더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2025년에 200기가를 하고 2030년에 500기가를 해서 그 세계 시장 점유율 20%의 세계 1위가 되겠다는 목표를 네네.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양극재가 있는데 양극재 분야에서는 이제 구반반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NCM 구반반. 네네. 그래서 하이니켈 분야인데 이 하이니켈 분야를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극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실리콘 음극 같은 경우는 SK 머티리얼즈가 하는 게 있는 네네네. 거고 이거보다 그 차세대 기술이 이제 실리콘 약간 들어가는 거고 네. 차차세대가 리튬 메탈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극재를 흑연을 안 쓰고 네. 차차세대를 이제 메탈, 그러니까 금속으로 된 리튬을 하는데 이게 에너지 밀도가 한 30% 정도 더 높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차차 세대에 대한 개발은 미국에 있는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러면 이거는 너무 미래 기술이니까 네. SK 머티리얼즈는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여기에 그 차차 세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라는 거는 지분 투자를 통해서 제휴를 맺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그걸 누가 하냐? 그룹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 회사들은 네. 차세대 기술 정도를 받아서 네. 그 기술을 개발해서 그 캡티브에다 납품을 하게 되는 네. 이런 구조를 가져가는 거고 차차세대 그럼 그 미래 기술을 얘네가 다 해서 얘네 돈으로 다 할 거냐가 아니라 네네. 그건 저 미래 그룹 차원에서 그걸 이렇게 포석을 깔아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폐배터리 얘기한다 그랬었잖아요. 네. 소재를 좀 이렇게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네네. 폐배터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 소재를 어떻게 납품 받으실까에 대해서 지금은 광산에 계속 캐오잖아요. 네. 새 것만. 네, 새 걸. 네. 그러면 2040년이 넘어가면 광산에서 캐는 것보다 폐배터리. 있는 배터리에서 뽑는 게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폐배터리 사업이라 그러면 우리가 재활용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폐배터리의 문제가 아니라 광산보다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은 누가 하냐? 배터리를 관리하는 SK 이노베이션에서 하겠다. 이게 SK 이노베이션의 역할이에요. 네네. 셀 제조와 함께 바스라고 불리는 전 주기, 배터리의 전 주기, 생산부터 최종 재활용까지 해서 돌아오는 그 사이클을 SK 이노베이션이 하겠다는 거고 네. 그러면 그냥 하겠다는 말로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폐배터리를 이제 그에서 그 금속을 뽑아내는 기술이 거기서 이제 습식 기술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순도가 좀 낮은 탄산 리튬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근데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여기 미국에 있는 국립연구소에서 평가가 검증된 기술을 하나 갖고 있는데 네. 그 기술을 통해서 하게 되면 수산화 리튬, 순도가 높은 수산화 리튬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 광산에서 캐는 것보다 탄소가 74%가 덜 나온다. 이산화탄소가. 네. 그리고 리튬 호수에서 뽑는 것보다도 41%가 더 감소량이 오지 가서 적게 나온다. 네네. 요거를 이노베이션이 담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전체
배터리 전체 서플라이 체인을 보시고 네. 그럼 야 이건 누가 하지? 이건 누가 하지? 이건 누가 하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네네. 거예요. 그리고 찾아보시라는 네네.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여기에 SK그룹이 있네? SK그룹이 있네? SK그룹이 있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SK그룹의 파이낸셜 스토리를 말씀드린다는 거고 네네. 그거를 SK그룹에서 올해 파일럿 공장을 만들 거예요. 네네. 이 추출 기술에 대해서. 네. 그리고 24년부터 6만 톤 규모의 양산 공장을 가동을 해서 25년부터는 한 3천억 정도 이익을 내겠다. 그러니까 파이낸셜 스토리가 재밌는 게 이익 규모를 얘기를 해요. 네네. 몇 년도까지 뭘 해서 어느 정도 사이즈를 만들어서 얼마의 이익을 보냈다는 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주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와 정말 그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일괄 체계를 다 갖고 있는 게 SK의 어떤 비전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A부터 Z까지가 아니라 저는 그 넘어서 백도까지도 지금 폐배터리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앞에서 가장 처음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했던 게 지금 뭐 유럽, 미국 다 같이 그 배터리를 진짜 막 공장을 가동하려고 하는데 예. 여기서 모든 국가들은 자국 기업을 키우고 싶다. 이걸 그러면 SK그룹이라고 하는 곳은 본인들이 이 모든 걸 갖췄기 때문에 여기서 해자를 가질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 SK그룹만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네네. 자기네가 양극재 원료 정부체부터 해서 양극재까지 쭉 만드는 일관 체계를 만들었어요. 네네. 여기도 바스 그 재활용 쪽도 추출하는 쪽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 찾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수 있고 네. 사이즈가 크고 네. 거기에서 시장 점유율 1위 같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를 제가 뽑아봤다 그랬잖아요. 네네. 계속 뽑다 보니까 SK가 걸리길래 아하. 그러니까 딴 데가 그런 데가 없다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런 걸 뽑아보니까 걸리길래 아 이게 SK그룹이 그리고 있는 파이낸셜 스토리구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수직 계열화를 하게 되면은 원가를 좀 절감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그쵸,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아까 SK IE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분리막 분야에서 세계 1위 업체예요. 네. 그러니까 분리막이라는 거는 진짜 그 배터리의 소재 중에 제일 비싼 거 중에 그게 양극재고 네네. 그다음 4대 소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것도 2004년에 독자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세계 1위가 됐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분리막을 안 해요. 네. 근데 최근에 LG전자가 하고 있는 분리막을 LG화학이 다시 사오긴 했는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분리막을 그러면 영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셀 제조 회사들이 네. 이거를 그 분리막을 어딘가에서 사와야 될 텐데 네. 그럼 어디서 사오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자체적으로 한다? 네. 라고 보기에는 분리막 기술 부분에는 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가서 범용을 사올 것이냐? 네. 아니면 프리미엄 시장에 1위를 하고 있는 IE 테크놀로지를 볼 것인가?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IE 테크놀로지가 뭘 하는지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네. 야 분리막 시장에는 분명히 뭔가 누군가를 살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분리막 시장에서 프리미엄 시장 1위가 누구지? 라고 네. 봤더니 여기에 SK IET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SK IET는 25년까지 3배 증설해서 4배 많은 1조 4천억 원 이익을 낼 것이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럼 범용제라든지 중국은 좀 어떠냐 그랬더니 이건 또 그룹 차원에서 왓슨이라는 네. 중국에서 해외에다가 파는 회사 중에 제일 점유율 큰 회사의 2대 주주가 이미 SK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박. 아 분리막 아니다. 왓슨은 동박입니다. 동박. 왓슨이 동박. 네, 네. 네. 그러니까 동박은 뭐냐면은 음극재 위에다가 이거를 음극재가 있으면 동박 그 구리박 얇게 만들어서 그 얇은 위에 구리막. 음극재 올려갖고 네네. 이걸 붙이거든요. 그럼 이 음극재 동박은 원래 95년에 LG금속의 동박 사업부예요. 네. 이거를 2020년에 그 LS 엠트론 갔다가 뭐 어디 갔다가 그리고 2020년에 SK그룹이 편입이 됐는데 여기서도 지금 세계 1위 업체예요. LG는 SK가 참 밉겠다. 우리랑 같이 할 때는 잘 못하더니 SK 가서 되게 잘하네 막 이러면서. 네. 그리고서 이게 2023년 목표가 매출 1조 달성하는 거고 네. 이게 그 전지박 분야에서도 그러면은 그럼 전지박도 써야 되는데 네네. LG머터리얼이라든지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회사도 동박 잘해요. 네네. 그러니까 잘하는 회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왜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럼 그룹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애가 뭔가 봤더니 거기 SK 그룹 애들이 다 거기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박 분야에 대해서는 3월에 5월 5공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네. 이게 3월이면 지금 한 4달 됐잖아요. 네. 근데 6공장 투자가 바로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완성되기 전에 또 져요. 네네. 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지금 22년까지 5만 2천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키우는 건데
지금 해외에서 동박 같은 경우에 해외에 셀 제조하는 회사들이 있으면은 네. 거기서 납품해달라고 오라 그럴 거예요. 네. 우리나라 공장 만들어라. 분명히 유럽이든 미국이든 자기네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야 니네 와서 만들어라. 그렇겠죠. 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네. 그럼 보조금 줄 테니까 와라. 뭐 그런 그쵸. 식으로. 네. 그럼 여기서 아까 52,000톤 얘기를 한 게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에 진출해야 되는 그런 공장은 뺀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22년에 그러니까 내년까지 52,000톤 규모로 생산 능력이 커지는데 네. 그거는 국내만 얘기한 거고 아, 네네. 해외에는 분명히 이제 셀 제조 회사들이 들어가면은 그쵸. 와서 만들라고 할 건데 네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안 했다고요. 그걸 빼고 52,000톤이다. 예. 근데 이거를 왜 얘기를 안 하냐면은 이게 사실 뻔하거든. 오라 그럴 때는 간다 그러면 안 돼요. 뭐 주실 건데요?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여기 증설 계획이 있을 건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증설 계획을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음극재 분야에서는 아까 솔리드 에너지 소시엠이 리튬 메탈 하고 있고 네네. SK 지주가 중국 왓슨이라는 회사 여기도 동박 회사인데 유일하게 해외 동박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여기도 25년까지 14만 톤. 그럼 아까 전기차 충전기 업체를 또 찾아봤어요. 네네. 충전기 업체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국내 업체 중에 좀 충전기 좀 잘하는 회사 어디 있냐. 네. 그랬더니 시그넷 EV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시그넷 EV가 어떤 회사냐면은 미국의 최대 충전 업체가 EA라는 회사가 있어요. EA는 어떤 회사냐면은 이게 참 사연이 기구한 회사입니다. 그래요? 폭스바겐이 네. 미국에서 디젤 게이트를 일으키고 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친환경차 시장 확대를 위해 많은 돈을 쓰겠습니다. 네. 라고 해서 돈을 내서 만든 회사가 EA예요. 네. 그래서 EA라는 회사는 중국에서 그 전기차 충전기를 만들기 위해 있는 회사입니다. 중국에서요? 미국에서. 아, 네네. 미국에서. 폭스바겐이 돈을 내고. 아, 네네. 그럼 거기가 지금 2027년까지 20억 달러, 한 2조 넘게 투자를 해서 만들 건데 여기가 4번에 걸쳐서 입찰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1차는 끝났고 2차까지 지금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1차에 400기 이상, 2차까지 해서 1000기 이상을 납품하도록 된 회사가 우리나라의 시그넷 EV예요. 전체 물량의 한 절반 정도는 여기가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그넷 EV 같은 경우는 350kW씩, 그러니까 그 빨리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네네. 그리고 미국의 2위 업체가 EV고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GM이 공동 투자를 해서 충전기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여기는 2024년까지 2,700기의 초고속 충전기를 구축할 계획인데 이걸 27년에는 4,000기를 공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네. 굉장히 목표 공격적이에요. 여기도 시그넷 EV가 납품을 하고 있어요. 국내 업체인데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1위 업체가 EA, 2위 업체가 EV고, 근데 뭐 둘 다에 납품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유럽에도 또 이제 시그넷 EV가 들어가서 또 납품을 하게 될 거예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800V 들어가는, 그러니까 초고속 충전하는 거에는 거의 들어가요. 그럼 이 회사를 제가 왜 얘기했을까요? 그 SK랑 또 뭔가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SK가 이번에 4월에 56% 지분을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SK를 찾기 위해서 찾은 게 아니라 충전기 업체 1위를 찾다 보니까 SK그룹에서 이걸 또 사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전에 누가 얘기하셨는데 전력용 반도체. 네. 이게 그럼 전기차하고 충전기에서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가 중요하대요. 네네. 그러니까 전력을 DC 이게 뭐 DC인데 볼트를 바꾼다거나 네네. 아니면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거나 직류를 교류를 바꾼다거나 이게 전력용 반도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기술인데 여기 현재는 실리콘 반도체, 그러니까 소재 문제니까 그냥 정확히 아실 필요는 설명 안 드릴 거고 이게 이제 차세대가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력용 반도체인데 이거는 테슬라 모델 3에서 사서 굉장히 유명해진 소재입니다. 네네. 근데 여기에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영역이 굉장히 좋게 됐는데 여기서 또 잘하는 회사가 예스파워테크라는 곳의 최대 주주가 SK. 이거 짠 거 아니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살을 맞춰놓고 거기에 관역 그린 건지 아니면 그 관역에 대고 화살 딱 쐈는데 그게 정중앙에 맞은 건지 이건 모르지만 근데 후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괜찮은 걸 다 찾아봤어. 그랬더니 SK가 다 연관돼 있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충전기 업체 사장님한테 그럼 거기서 사실 뭐 플라스틱 껍데기 만들고 이런 게 대단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거기서 핵심 기술이 뭐냐 그러니까 전력 변환하는 컨버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대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컨버터를 만드는 회사가 어딨나 이런 걸 찾아보면서 전력 회사들 좀 찾아보고 전력 회사들도 찾아보고서 하다가 그럼 전력 반도체가 중요하다 어디 가냐 그랬더니 SK에서 또 이걸 하겠다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실리콘 그 카바이드는 반도체 소재잖아요. 네네. 그럼 아까 이건 누가 한다 그랬죠? 실트론이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실트론이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만들려고 듀폰에서 5,400억 원을 주고 그 사업부를 갖고 왔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만들면 이 전력용 반도체를 만들면 전력용 반도체를 누가 만들겠어요? 파운드리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게 그렇죠. 팹리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파운드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파운드리가 누가 있죠?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있죠. 네. 그런 거예요. 이 그림이 그러면 최근에 하이닉스가 뭐 파운드리 강화해야 된다 그러는데 무슨 8인치 팹 얘기하고 네네. 전력용 반도체 얘기가 SK 하이닉스가 따로 발표를 했어요. 자기네 전력용 반도체를 만들 거다. 네. 그러면 그 그림이 이 그림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그러니까 이거 충전기 만들고 뭐 하려면 전력용 반도체가 중요하고 전력용 반도체에서 차지되는 뭐냐? 그러니까 실리콘에서 실리콘 카바이드로 가는 거고. 네. 그러면 이 반도체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를 누가 만들 거냐? 그럼 야 웨이퍼 누가 만드냐? 네. 실리콘 실트론. 네. 그럼 실트론한테 야 너네 실리콘 카바이드 기술 있어? 그때 네. 저 듀폰에서 5,400억 원 주고 사왔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럼 우리가 팹리스를 했어. 그럼 누가 만들 건데 SK 하이닉스가 저희 매출 투자해서 하기로 파인더리 만들기로 했잖아요. 거기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와. 이런 그림인 거예요. 와, 이거 각각의 아마 각각 개별 이슈는 다 알고 계셨을걸요? 저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와, 근데 이게 큰 그 그림. 회사별로는 다 공개된 얘기고 네네. 이게 그림을 쭉 연결해 보니까 SK그룹의 파이낸셜 스토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반도체 라인을 쭉 뽑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느꼈던 겁니다. 네네. 그러면 여기서 되게 아쉬운 거는 그러면은 제가 아까 고민했던 네. 기술적 혜자가 있고 스케일업을 좀 할 수 있고 여기서 좀 여기저기 잘 핵심 기술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뭐가 있을까를 네. 찾아보니까 SK그룹에 다 들어가 있네? 그러면 SK를 사면 되겠네? 근데 라는 쉽게 결론이 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SK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4년 안에 지금 시가총액 지금 좀 올라갔는데 그 당 발표할 때 당시에 20조 원인데 140조 원을 만들겠다. 네. 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거 첨단 소재 그린 뭐 이거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네. 발표를 했는데 근데 그러면은 목표주가 제시하는 기업 없거든요. 내가 네. 몇 년 안에 몇 조짜리 만들 거다. 이 얘기 잘 안 해요. 그쵸. 그게 목표죠. 근데 SK그룹은 자기네들이 이런 그림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건데 그럼 이게 그림대로 보고 제 투자 판단에 따라 좋은 걸 다 갖고 있네. 네. 그럼 얘네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하나의 기업이라기보다 무슨 ETF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은 거를 사서 포트폴리오로 담아놓은 그리고 장점이 있다면 거기에 캡티브가 되는 제조사를 직접 갖고 있다는 거.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좀 ETF 차원에서 좀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모자 회사가 동시 상장돼 있는데 모 회사 주가가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맞아요.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놓고 나서도 그러면 SK가 그러면 이런 그림이니까 잘 갈 거냐 거기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서 이게 아직 지금 SK 파이낸셜 스토리는 다 나온 게 아니에요. 네. 그럼 계속적으로 계열사별로 또 계속 발표를 할 겁니다. SK ENS는 뭘 발표하고 너는 뭘 발표하고 이렇게 쭉쭉 발표를 할 건데 네네. 그 얘기들을 쭉 그려 보면은 이게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그려져 있구나가 하나 보이는 거고. 네네. 그럼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왜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까? 네네.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그 산업을 잘 아는 사람이 이미 그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네네. 그래서 SK 잘 그려놨네. 그리고 그럼 SK 그룹은 주 SK는 주가가 좋을까? 근데 지주사 할인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배구조 이슈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배구조 지주사 할인하는 걸 어떻게 좀 볼 것인가. 그리고 이게 자회사 상장을 계속 시키게 되면은 네네. 자본 조달 차원에서는 좀 유리해요. 네. 그러니까 모 회사가 지주회사가 이걸 다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밑으로 증자를 해주는 방식이 되면은 네네. 지주회사의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님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밑으로 이제 자회사들이 거기서 증자를 하게 되면은 이미 여기서는 모 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대주주의 지분율 희석 없이 그쵸. 자회사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네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문어발식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위에 있는 모 회사는 지주사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자회사의 주주들하고 네. 모 회사의 주주들의 뜻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누가 더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상충에 의한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어요. 지배구조 네. 이슈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SK그룹이 자신들의 목표를 굉장히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네.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 그러니까 이익이 얼마나 나올지 시총을 얼마나 만들어 갈지 우리의 증설을 어떻게 할지 우리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미래를 그려가는지를 네.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그런 실행 방안들도 네.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고 안 되는 거 빨리빨리 매각하고 네. 필요한 거 빨리빨리 사서 우리가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를 해야 되겠다. 누가 잘하냐? 듀폰이 잘한다. 빨리 사서 갖다 얹고 네네. 이거를 누가 해서 만들 거냐? 하진스 네 빨리 이거 해봐. 파운드리 장비 사. 네. 이렇게 해가는 과정들은 굉장히 좋게 봐요. 근데 이 부분들이 진짜 현실화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 네. 그것들이 다 달성이 되더라도 이 지배구조 차원에서 모자회사 상장 이슈는 조금 그 주가 SK라는 회사를 사기에 부담을 갖게 만든다라는 그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이런 그 지금 반응들도 진짜 SK 회사 자체가 그러니까 그룹이죠. 네, SK 그룹 자체가 ETF네요. 맞습니다. SK가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2차전지 ETF, 액티브 ETF를 SK가 만들어 놓은 거네요. 좋긴 좋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배구조 문제가 결국은 투자자들에게는 그만큼의 수익률을 정말 쉽게 올려줄 수 있을지는 애매하다. 이 정도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회사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캡티브가 있으니까. 네. SK, 근데 아니 그룹이 자신 그룹의 기업 가치 목표 주가를 내놓지 않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특이하게 내놨다는 거는 뭔가 그 지배구조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왜냐면 본인들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태원 회장의 지분 그러니까 승계라든지 이런 이슈가 네, 있냐. 네. 근데 이런 이슈가 특별히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SK CNC하고 합병하고 뭐 그러면서 네네.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좀 된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승계를 위한 뭔가 좀 위험한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그게 아니라 승계가 아니라 오히려 지배구조 문제를 놓기 위한 그러니까 풀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목적들이 잘 보이진 않는다는 말씀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주가를 제시를 해서 억지로 주가를 끌어올려 갖고 뭘 이렇게 하려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네. 그렇게 시나리오가 보이진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네네. 그 부분을 제가 알 수 없고 그렇죠. 네. 그렇게 의심할 만한 여지는 별로 안 보인다는 네, 알겠습니다.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와, 저는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은 배터리 부분만 딱 걸러낸 거고 네네. 거기 뭐 첨단 소재 분야도 있고 뭐 그린 분야도 있고 이게 있어요. 네, 가닥들이 네. 바이오 분야도 있고. 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뭐 또 새로 정리를 또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 SK 그룹은 4개로 나눴어요. 첨단 소재, 그린, 바이오, 그 디지털. 네네. 근데 이건 걔네가 나눠 놓은 거고 네. 저는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보다 보니까 그쪽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발라낸 거고. 그러니까 네. 파이낸셜 스토리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근데 야 이런 것들을 하더라. 물론 지금 누굽니까 생초님이 SK는 이온이 제일 큰 트리거가 아니겠냐. 힘들어 보이시죠? 좋습니다. 와, 시간 많이 지났어요. 네, 네. 6시 넘으면 3프로 TV 가시느라고 다 빠지시기 때문에 네, 이제 끝내야죠. 자, 다음번 라이브 방송 때에 저 근데 오늘 되게 느꼈던 게 저 푸피디가 8월 3일부터 네. 카카오 구독 공식 개편된대. 그거 뭐예요? 구독 공식이 뭐예요? 아니 구독이 공식적으로 개편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개편되면 열자 그랬잖아요. 준비도 안 해놓고 말이야. 화요일부터입니다. 예, 어쨌든 8월 3일부터 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제가 새벽 방송이다 보니 다음 주 라이브 방송은 같이 못 한다고 하더라도 한 3주 뒤 라이브 방송을 다시 한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또 더 재밌는 내용 들고 올 거고 그리고 원래 매주 이제 5분 기자실 통해서 한 금요일 정도 때 이거 날짜는 편집돼서 나오니까 상관없겠구나. 매주 하나 정도씩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시형이었습니다. 발치기들 감사합니다. 발치기들 감사합니다.